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 우리 생활이 정말 편리해졌지만 또 이 플라스틱이라는 물질도 지구 환경을 망치는 대표적인 주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지요. 그래서 커피 가게에 가면 플라스틱 빨대나 일회용 컵 사용이라도 줄이고 쓸데없는 포장이라도 좀 줄이고 이렇게 다양한 실천과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긴 한데,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적절하게 잘 폐기할 건지 참 고민거리입니다. 오늘은 인류가 참 많이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 그 중에서도 최근에 친환경이라고 분류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정말 친환경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들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플라스틱이 처음에 당구공을 좀 싸게 만들어 볼 수 없나? 네. 뭐 이런 걸로 시작했다는 말씀 주셨고, 네.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고 환경에도 좋았다. 이거 다 플라스틱으로 안 쓰고 여전히 나무로 만들고 철로 만들었으면 그거 감당 못했다 우리는. 네.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플라스틱이 오해도 많이 받고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도 몰리고 있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거 간단히 정리 한번 하면서 말씀을 네. 좀 드리면요.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플라스틱이라는 게 원래는 어떤 그냥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한 걸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다가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인류를 비롯해서 동식물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가장 주범이 됐지만 네. 과거에는 코끼리뿐만 아니라 거북이 등껍질을 남획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됐었고, 그다음에 가죽, 지금 가죽으로 써야 되는 것들을 예.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또 그냥 일반적인 동식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예. 물질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나무 뭐 이것까지를 전부 플라스틱 때문에 사실 보호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항상 무슨 악의 축처럼 지금은 생각을 하지만 예. 그건 아니었고요. 특히 우리 인류는 플라스틱이 없으면 지금 뭐 그냥 생활의 편의함이 아니라요. 네. 우리 인류도 지금의 평균 수명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거의. 그거.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뭐 혈액 팩, 네, 그다음에 뭐 일회용 장갑, 링거, 병 이런 것들이 전부 플라스틱이고요. 그걸 만약에 유리로 한다, 그리고 소독해서 한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의료보험 수가가 아마 2배 이상 올라가겠죠. 네, 그죠? 그렇겠네. 네. 매일 또 닦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플라스틱이 대두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염과 관련된 질병에서 걸릴 확률이 급격히 낮아졌고 인류가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었다라는 진단이 많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화생활을 즐기는 도구, 수단들이 대부분 또 플라스틱입니다. 일단 필름. 영화. 예, 그렇죠. 예. 음악 듣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LP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인류는 플라스틱에 톡톡한 덕을 봐왔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주제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두가 된 건데요. 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바이오, 생분해 이런 플라스틱에 대해서 너무 혼용돼서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쓰고 있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행위라고 우린 믿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 역시나 박정호는 이상하게 끝나는 그런 게 있네요.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느낌상으로는 네. 잘 섞고 잘 분해가 돼서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네. 생분해 플라스틱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는요. 바이오로 만든, 그러니까 식물을 기반으로 만든 플라스틱도 있고요. 우리 전통적인 화석 연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만들었는데 그냥 분해가 되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무조건 식물 원료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냥 분해가 좀 잘 될 뿐이다. 그렇죠.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을 통칭하는 게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그 중에 바이오 플라스틱도 있고. 자, 그다음에 네.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러면 일단 다 생분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자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잘 안 썩게 플라스틱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생분해가 안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인 거죠. 자, 그래서 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그걸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고 처음에 저는 이 플라스틱의 정확한 학문명이 뭔지가 궁금해서 찾아봤었어요. 이게 한 4년, 3년 전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정책 연구에 참여하다가 이제 본 건데 플라스틱의 정확한 학문 명칭이 유기물 기반 고분자 물질 및 그 혼합물이에요. 네. 근데 우리 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네. 유기물이면은 이게 약간 생명체와 기반이 된 거고 무기물이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라스틱이 유기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전 언뜻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유기물 그러면 뭐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만든 걸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이 대부분 이제 유기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만 그때 이제 관련 그쪽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신 게 유기물이라 하더라도 고분자 물질로 혼합을 해서 잘 안 썩거나 단단해지거나 형태가 변형되지 않은 그런 걸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기물이기 때문에 좋은 거, 무기물은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그 플라스틱은 유기물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가 거기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생분해와 네. 바이오라고 해서 무조건 썩는 거라든가 뭐 이게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요즘 이게 개발도 열심히 되고 있고 네. 비싸기도 하고 네. 이거 썼다고 자랑도 하고 네. 하는 건데 아니에요? 네.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 오늘 아마 역시나 박정호 시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저도 제 분야가 아니라 공학 네. 베이스라서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귀동냥으로 묻고 아니면 읽고 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오 말고 생분해 플라스틱은 197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생분해가 일단 분해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생은 무슨 뜻이에요? 생분해라는 건 그냥 일정 기간 안에 그냥 다 썩어 없어진다라는 그런 플라스틱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동안 분해된다는 뜻인가 봐요. 뭐 그런 표현까지는 아닌데 네. 하여튼 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기도 예. 하는데요. 예. 이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광분해성 플라스틱이 있고 네.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이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예. 분해성 플라스틱이 광분해, 산화분해, 예. 생분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광분해는 뭘로 분해가 되는 거냐면 태양광 속에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그런 조건에서 일정 시간 또 일정 조건이 지속되면 일반적인 플라스틱보다 빨리 분해가 돼서 사라지는 이런 거를 광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예. 원래 이거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가 분해성 플라스틱이 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산소에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플라스틱이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거나 밖에다 내던져 놓으면 빛도 받고 산소도 있으니까 그냥 분해되는 거죠. 뭐.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걸 사용해도 예. 환경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드리면요. 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미생물과 같은 물질들의 도움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뭐 이진우 기자님께서 이거는 그러면 그냥 밖에다 던져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제도, 정책과 관련된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쓰레기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분리수거하라는 게 있죠. 있지요. 예. 그럼 분리수거하는 거는 재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건 태우겠다는
강력한 맞습니다. 의지죠. 예전에는 매립을 했는데 요즘은 매립할 데도 없고 음. 매립이 또 환경에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냥 소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냅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밖에 넣어던져 놓으면 지가 알아서 분해되죠. 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분해 아. 플라스틱은 그냥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갖고 가면 그냥 분해되니까 재활용을 못하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석유화학 물질을 바탕으로 한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그냥 분해 플라스틱 네.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 안에 같이 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태우든가. 그러면 그게 결국 소각이 매립하든가. 되잖아요. 아, 그럼 우리 매립해야 되는 건데 그냥 매립하자고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건데 매립하자라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어디다 던져두면 알아서 자기가 썩는 거야. 알아서 썩어요라는 거였는데 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강제로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를 지금 태우거나 재활용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렇죠. 분해 잘 되는 플라스틱은 어디 가도 대접 못 받고 대접을 못 받는 이상하네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생분해 플라스틱도 결국 플라스틱이니까 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플라스틱하고 같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재활용하는 데 같이 이제 쓰면 어떨까요?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 중에서 우리 인류가 그렇게 수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네. 그 중에서 재활용하는 플라스틱은 5%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유가 그동안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는 플라스틱이라고 통칭하지만 네. 사실은 종류가 많잖아요. 뭐 폴리머 그리고 어떤 플라스틱 제품은 그 독특한 그 강도랑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플라스틱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폴리에틸렌 좀 넣고 폴리에스테리 좀 섞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자 뭐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플라스틱이 재활용을 가장 막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이종 플라스틱이 같이 섞여 있을 때예요. 그러면 같이 녹이면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재활용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도 나름대로 단점이 많고 그리고 플라스틱의 여러 가지 독특한 뭐 외관이라든가 특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첨가물을 많이 넣는데요. 네. 이 첨가제가 또 이걸 재활용하는데 녹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안 재활용률을 어울리겠군요. 급격하게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플라스틱 부분만 서로 다른 것들끼리 섞여도 재활용률이 떨어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분해성 플라스틱 네. 이것도 기존의 석유화학 관련한 플라스틱과 섞여서 그렇게 분리수거가 되면 이것도 네.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섞이면 안 된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 그냥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는 거, 네. 그다음에 그냥 플라스틱 원래 쓰던 플라스틱 분리수거하는 거, 네.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야죠. 바로 분해성 플라스틱을 따로 분류하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이거는 들판에 던져야 되네요. 들판에 던지는 거죠. 굳이 하자면. 굳이. 예. 요즘 매립장이 안 묻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제는 소각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냥 쌓다가 쓰레기 산을 만들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는- 상암동도 맞아요. 쓰레기 산으로 만들었던 그 이른바 난지도 난지도죠. 예. 근데 요즘은 그렇지 거기였는데. 않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소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소각하려고 해도 의미가 별로 없고 굳이 그럴 거면 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느냐. 예. 그리고 녹여서 재활용하려고 해도 어울리지 않아서 재활용이 안 되고. 네. 아, 자, 그래서 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지금 일단 뭐 기술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게 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개발된 게 한 20여 가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건 3개, 4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뭐랄까요? 그냥 개발 중인 것이지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용화 단계까지 못 이른 게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그냥 어딘가 버려져 가지고 이게 그냥 녹는다고 할게요. 네. 녹아서 없어지는 데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애매한 시간이네요.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금의 우리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소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형태의 산업 폐기물의 소각 처리 방식이 있거든요. 분해 처리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2개월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대표적으로 여기 해당되는데 예.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그걸 뭐 음. 다 썩게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처리하는데 말려서 흙으로 되돌리는데. 그렇죠. 예. 2개월을 잡는데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분해성 플라스틱은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는 다 안 분해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자연 처리하는 공정상으로는 아무리 이걸 또 거기다 집어 넣어도 음식물과 같이 넣어도 이게 분해된다니까 같이 넣어버리지 뭐라고 해도 이거는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생물해성 플라스틱은 정말 들판에 고이 던지는 거 말고는 처리가 안 되는군요. 자, 그 들판에 고이 던지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주로 분해성 플라스틱 중에서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6개월 안에 편하게 없어지려면 네. 어느 조건이냐면 58도 정도의 고온에서 습도도 높은 곳에서 노출이 돼야지만 이게 퇴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50도 이상의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 있습니까? 없어요. 찜질방. 그런 습식 데가 사우나.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 상에서는 그거를 아까 하신 것처럼 들이나 뭐 논이나 어디 바깥에 버려놔도 네. 분해가 잘 안 돼요. 야, 이거 참.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분해성 플라스틱을 지금 바라봐야 될 아주 냉정한 시각인 거죠. 지금까지 기술력으로는. 마치 수영 잘하는 군인을 네. 열심히 훈련시켜서 네. 사막에다가 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네요. 이 군인을 어디다 쓰지? 굳이 이럴 거면 왜 수영 연습을 열심히 시켰을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로 우리나라도 이제 워낙 소재 부분 또는 석유화학 부분의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련 회사들이 이러한 생분해성이라든가 바이오 관련한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PHA라는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몇몇 기업만 보유하는 아주 원천 기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요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바이오 공장도 만들었고 네. 이걸 바탕으로 연간 5,000톤 규모의 PHA를 대량 생산해서 이게 특히 본인들이 사용하는 식품 포장재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활용하겠다라고 아주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해성 플라스틱의 하나의 원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담을 그릇 어떻게 보면 환경 관련한 제도, 정책, 그다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사용되어야 네. 생분해성 플라스틱 다 일로 모으세요 한 후에 네. 말씀하신 58도 이상 다습한 그렇죠. 상황을 네. 일부러 만들더라도 네. 그 안에서 적게 두든가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냥 어디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버리든지 네. 그냥 플라스틱과 섞여 버리면 그건 도움도 안 되는 일이 돼 버리고 네. 그냥 바깥에 버리자니 이건 또 안 맞는 상황이 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아주 진일보한 노력들이 네. 우리나라의 이런 관련 규제와 제도의 미비 이런 것들로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이야. 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PLH라는 요즘 너무 어려워요. 뭐 경제 근데 공부하기가. 플라스틱 이름들은 다 이래요. 네. 네, 다 이래요.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이제 또 분해성 플라스틱인 PLA라는 것들을 공중 합체해가지고 새로운 고분자 물질을 만든 건데 예. 이거 역시도 환경과 관련돼서 그냥 이게 특히 아주 LG화학 입장에서는 아주 또 자신감 있게 제시하는 새로운 플라스틱이에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이 PLH는? 이게 아주 놀라운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58도의 고온 다습하지 않아도 썩는 거예요. 바다에 놔도 되고 네. 어떤 바다든 네. 땅에 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 PLH 아직 상용화는 안 되고 있지만 이걸로는 장난감 만들면 안 되겠네요. 그렇겠네. 장난감이 녹아지겠네. 예. 그래서 잠깐 놀다가 이거 어디 갔어?
분해되어 버렸을 테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새로운 물질들을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성 플라스틱은 약간 이해를 하셨을 거고 예.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바이오 플라스틱이 무조건 분해성 플라스틱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예, 바이오 그러니까 식물로 만들었는데 음. 절대 안 썩게도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음흠. 자, 그런데 식물로 만든 절대 안 썩는 플라스틱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단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 우리나라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조들 속에서 많은 국가의 어떤 뭐 국민들이 친환경 제품은 사실 조금 아직까지 비쌉니다. 비싸도 사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러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인데 네. 안 썩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걸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하고 비싸게 파는 업체들이 많아요. 아, 바이오는 바이오니까 예, 식물성 플라스틱이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하기야 동물성 플라스틱은 아직 없을 테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뭐 수수대 이런 걸로 만든 플라스틱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는 안 썩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있겠죠. 예. 우리는 그게 잘 썩을 줄 알고 비싸지만 나도 환경 지켜야지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더 지불하는 건데 실제 업체는 알잖아요. 본인들이 이거 만든 거 이거 절대 안 썩는다는 거. 그냥 말만 바이오지. 그렇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에게 무슨 가치를 파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점점 사회 고발 프로그램으로 아, 그런가요?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잠깐 네. 잠깐 광고 좀 들으시고 계속 이어서 이 플라스틱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점점 놀라운 사실을 계속 지금 말씀 주고 계셔서 네. 일단은 생분해 플라스틱은 분해가 빨리 되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애써서 만든 건데 네. 이게 그러면 땅에다가 그냥 던져놨을 때 혹은 땅에 파묻었을 때 빨리 분해되니까 친환경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은 태우거나 아니면 재활용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따로 묻어야 되나 어디다 묻어야 되나 그렇죠.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로 식물성 원료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썩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석유로 만든 거랑 별 차이는 없는데 근데 비싸게만 팔린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거. 예, 그렇죠. 소비자들은 지구 지키겠다고 추가적으로 50원이든 500원이든 더 주고 그거 샀는데 지구 지키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다.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저희 게시판에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예. 요즘 약국에서 주는 비닐이 자연 분해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들판에 던져주면 되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죠? 외국에 나가서 가끔 뭐 예. 자연 분해 비닐로 담아오면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뚫리겠는데? 굉장히 얇죠. 예. 자, 그런데 저도 이거 플라스틱을 여러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그 당시 한 3년 전에요. 한번 저도 본의 아니게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약국에 갔더니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랑 똑같은 일을 경험한 겁니다. 예. 자연 분해되는 비닐이에요.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이런 우리 플라스틱 성분들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살펴봤는데 그 약국의 약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였어요.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또 이 용어를 또 구분하셔야 되는데 인체 무해한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인체 무해하지만 자연에도 그러니까 무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뭐죠?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복잡해요. 점점 복잡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네요. 예. PLA라고 표시되어 있는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이 PLA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젖산으로 만들어요. 젖산이라는 건 감자,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식물에서 원료를 얻어가지고 네. 전분 같은 것들을 발효시켜서 만든 젖산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PLA는 독성이 당연히 없겠죠. 네. 식물에서 나온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먹었어요. 뭐 어떻게든 작게라도 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고요. 그냥 오줌으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PLA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이냐면 의료용품 중에서 우리가 수술하는 수술실이 있죠. 이거 녹아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녹는 실. 예, 그렇죠. 예. 그 네. 치실도 사실 녹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으로 거. PLA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국에서 가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하면서 뭐 비닐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막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쓰다가 병이 다 나아서 아니면 쓰다가 남은 치실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으니까 아무데나 버려도 네. 상관없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PLA 같은 경우는 인체는 무해하지만 자연상에 그걸 버려놓으면 안 썩어요. 인체에서는 뭐 녹는다면서요? 녹지만 자연상에서는 안 녹아요. 인체에서 녹는다는 건 인체 어디에서 녹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침하고 침이랑 섞인다든지 결합된다든가 하면 녹는데. 혈액이랑 섞인다든지 다른 작용이 있는 것이고 그냥 자연 상황에서 뭐 산화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예. 아니면 저기 아까 말한 그 광성 그 예, 예. 태양열로 뭐 변화가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요. 예. 오늘 뭐 제가 하나하나 다 전문적인 용어를 뭐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인하고 이걸 그냥 무조건 사용하기만 하면 환경을 지킨다는 착각이 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하다가 질문 받느니라고 좀 넘어갔는데 네. 바이오 플라스틱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결과 만약에 안 썩는 게 아니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잘 썩게끔 뭐 플라스틱을 만들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뭐였죠? 바이오 플라스틱이 식물 자원 원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죠. 옥수수, 감자. 네. 예. 그런데 그걸로도 안 썩을 수도 있지만 썩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 예. 자 그럼 교수님 다 떠나서 결국 바이오로 썩게끔만 만들면 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뭐 분해성 플라스틱은 뭐 복잡한 게 많으니 자 그런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방식이 네. 의외로 친환경적인 면도 많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는 많은 운송기기, 많은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사용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요소가 경량화예요. 가벼워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연비가 좋아지고 자동차 안에 있는 여러 소모품들이 내구성이 높아지려면 자동차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도랑 경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네. 차체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플라스틱이 대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플라스틱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물건들 택배로 배송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리라든가 강철이라든가 이런 걸로 배송하면 또 물류 비용이 얼마나 높아져요. 그러니까 뭔가 탄력 있는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그렇죠. 배송하죠. 또 스티로폼이라든가 뽕뽕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다 해가지고 다 가볍게 보관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걸 통해서 경량화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다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옥수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볏짚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미역 줄기 뭐 네. 이런 다시마 줄기 이런 걸로도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유전 왕창이 있는 데다가 시추해가지고 거기서 잔뜩 기름 캐가지고 배에 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역 줄기, 다시마 줄기, 볏짚 줄기를 네. 다 모으려는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실어와야 되면 또 탄소 배출해야죠. 탄소 배출 또 하는 거죠. 내버려두면 거기서 그냥 썩었을 텐데. 그렇죠. 바이오니까. 바이오니까. 그걸 다 모아요. 굳이. 그럼 그때 또 이산화탄소 배출되죠? 자, 그럼 모으면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럼 모으면 여기에서 당분을 뽑아내야 되는데 네. 당분을 뽑아내기 위한 화학 처리를 하려면 화학적으로 성분이 달라지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당분 뽑아내야 그 플라스틱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당분을 뽑아내는 화학 처리를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네. 시설물이 들어가죠. 예. 그 에너지라는 게 대부분 전기 에너지겠죠. 열 에너지고. 그냥 다른 걸로 플라스틱 만들면 되는데 굳이 왜 쓰냐. 거기에서도 또 석유를 또 쓰겠죠. 예. 그런데 그 당분을 만들면 그걸 미생물에게 다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먹입니다. 네. 그럼 그 미생물의 배설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의 원료를 사용하는데
아,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 말씀하신 그 식물을 그 바로 해서 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먹여서 배설물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배설물을 아. 250도에서 20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또 가열을 해줘야 돼요. 고분자 물질을 만들려면. 그럼 250도 가열이라는 건 물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건 또 다른 화학 처리가 들어가고 그 화학 처리라는 건 또 환경 오염 물질이고 그다음에 250도 가열을 계속하려면 이것도 또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또 필요한 거죠. 야. 자,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려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제품의 포장지, 외관만 친환경입니다가 아니라 예. 그게 거기까지 오는 모든 경로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 요소를 다 합산했는데 네. 그게 더 많았다라고 하면 친환경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냐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대형 어떤 농장들이 트랙터로 말이죠. 다 옥수수 다 재배하고 나서 어디 볏집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강원도도 좀 일부 있고 경북도 있고 전라도도 조금 있으면 그걸 다 모아야 되는 곳이면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이 우리나라엔 또 과연 적합한 것인지 고민이 좀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만들어요?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플라스틱을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왜요? 지금 계속 쓴다라는 건 계속 저번 시간에 했던 한 달에 우리가 신용카드 하나씩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면 이건 아니니 다른 경로로 가기 위한 여러 지금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기존 플라스틱은 만들어서 쓰면 편리한데 잘 안 썩으니까 네. 이리저리 돌고 돌다가 태우든 어디 뭐 파묻든 바다에 버리든 결국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네, 그렇죠. 아, 그게 싫으니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까 PLA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인체에 들어와도 그건 녹으니 PLA가 뭐였죠? 젖산으로 만든 아. 플라스틱. 네네. 그래서 오줌으로 배출되는 예, 소변으로.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플라스틱은 그래도 무해하니 뭐 그렇게라도 해보자라는 시도들이 있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교수님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적어도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만드는 걸 네. 친환경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혜택을 주거나 비싸게 사는 게 네. 좀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는 들려요. 일단. 지금까지 그렇다는 네, 거죠. 예. 네. 지금까지 솔직히 제도적으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앞으로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의 얘기 드린 거에 약간의 힌트가 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전부 다 하나의 플라스틱 원료로 다 같이 어떤 용기를 생산하거나 빨대를 생산하거나 플라스틱 컵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 분야마다 구분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제일 적합해 보여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 있지 않습니까? 예. 일회용 용기. 이거는 도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요. 대부분 우리가 분리수거 하는데 들어가겠죠. 예. 아파트 단지 어디 분리수거 통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생분해나 바이오 플라스틱을 쓸 필요가 없겠죠. 땅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소각이 되거나 녹일 거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저기 뭐 어디 플라스틱하고 분류가 같이 돼 버리니까. 네. 그럴 거면 서울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용기는 그냥 기존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게 차라리 친환경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저기 볏짚 모아온 데 들어가는 탄소 배출 더하는 것보다도. 네, 네. 자, 그런데 해안가 근처에 여기 휴양지에 여름철에 여기 해운대인데요. 네. 여기 뭐 닭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예, 그리고 거기 그 맥주도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일회용 컵도 갖다 주세요.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건 분명 바닷가에 버려질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바다에 흘러가서 또 우리 저기 바다 생물도 어렵게 만들 거고. 그럼 거기선 뭘 쓰도록 해야 된다? 거기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녹는 네. 거. 아. 이걸 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 어디 저기 뭐 용기 만드는 도매상에서 네. 플라스틱 용기를 막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야 서울에 얼마 갖다 주고 저기 해운대 갖다 주고 저기 광안리에 얼마 갖다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바닷가나 휴양지나 국립공원에 납품해야 되는 거는 플라스틱의 성분을 녹아 없어지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그거 버려지면 다 없어진다니까. 그럼 이제 플라스틱 뒤에 우리 재활용하든가 무슨 표기할 때 네. PE 뭐 PP 뭐 재활용 뭐 이게 쓰지 말고 서울 강릉
차라리 그게 뒤에 낫겠어요. 부산 이렇게 하든가 제 아니면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면 육지, 네. 바닷가 네. 뭐 이렇게 써 있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제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쓸 때는 진짜 조금 탄소가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방법으로는 생분해나 바이오 중에서 썩는 걸 만들어서 거긴 그쪽 용기에다 써라. 그리고 바닷가든 어디든 편하 버려라. 네. 아직 뭐 그 50도 이상 이런 걸 일단 차지하더라도 자, 그다음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분명히 그런 바닷가나 산에서 쓰는 곳은 비쌀 거고 친환경 생분해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골에서 통닭 시켜 먹는 게 잘못이냐? 왜 비싼 컵을 써야 되냐? 서울 사람들은 싼 컵 좋은 거 쓴다던데. 자, 휴양지는 원래 물가가 비쌉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알겠어요. 네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용으로 쓰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좀처럼 잘 회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비닐 뭐 땅을 이제 비닐 막 덮어두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씨앗 심어두고. 자, 자, 그러면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는 땅에 그 비닐이 계속 있으면 안 썩고 땅을 썩게 만들잖아요. 그렇겠죠. 바로 그 농업용 비닐도 생분해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해라. 그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용처별로 산업용인지 농업용인지 네. 아니면 휴양지용인지 도시용인지 차라리 이런 전략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건 이 동네에서 팔리면 분명히 땅에다 묻으실 거야. 하는 동네는 그렇죠. 땅에 묻었을 때 잘 분해되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국립공원 입구의 그 막걸리병은 생분해. 서울 편의점의 막걸리병은 그냥 너무 과한가요? 제가 그때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그동안 생분해랑 바이오 플라스틱이 이렇게 아무 기여를 못했구나라는 걸 보고 대안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들이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요지는 뭐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기껏 만들었지만. 네. 하나 더 말씀드릴 시간 될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친환경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던 환경이 언제냐면 인플레이션일 때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일회용기와 일회용품의 사용 빈도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플라스틱이 싸지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분해나 아니면 친환경 플라스틱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산을 해요. 유가가 낮아지면. 근데 유가가 많이 올라서 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그러면 드디어 석유 아닌 걸로 써. 그래도 비싸. 차라리 이거 할 바에는 우리 친환경 플라스틱 쓰자. 가격이 비슷해졌네. 이렇게 네.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었을 때 이런 친환경적인 용기 사용이 훨씬 더 늘어요. 네. 그다음에 일회용품에 대한 가격을 10원, 50원, 5원 이런 게 아니라 100원, 200원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 종이컵으로 커피 한 잔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후에도 한 번 더 써야지 이렇게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